대구 달서갑 유영아 위원입니다. 문제 질의에 앞서서 김상현 국장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난 8월 19일 날 김 국장님 유족들께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25일 날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라 사망경위 조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공무원연금공단 심사와 인사처의 재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국장께서 사망하신 경위에 대해서 그 과정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권익위 직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건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예,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 특별휴가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병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의 난이도 등과 양을 따져서 업무 배치도 새로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이게 질의 시간이 몇 분입니까? 잠깐만 멈춰 제가 주십시오. 공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깐 질의 시간을 네. 잠깐 시간 멈추고 주질의를 7분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에 보충 질의를 희망하는 분에 의해서 3분으로 하되 제가 발언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분이니까 2분을 더 나중에 끝나고 2분 더 드리세요. 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119 소방 헬기 이용 과정에 대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이 있었죠. 예,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정성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한 사람이 모두 7명입니까? 예, 피신고자가 7명. 피신고 7명. 그 피신고자 중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님도 포함되시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분들과 소방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 피신고자 7명 중에 기관 통보를 해서 징계성의 기관 통보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죠. 4명입니다. 네. 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이 위원회 결정 후에 언론에서 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특히 의료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별말 못하면서 환자를 살리는 노력한 의사와 소방 공무원들에게 모욕을 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죠. 하나는 부패방지권익법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가 있느냐 문제고 청탁금지법 위배가 있냐 두 가지 포인트였죠. 예, 두 가지.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부패방지권익법 8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공직자가 준수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의 규칙 등 또는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제9조에 이권 개입 금지가 있고 11호에 알선 청탁 금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국회 공무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느냐가 이 판단의 쟁점이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띄워보실래요? 그렇습니다. 자, 2017년 11월 17일 날 국회 규칙으로 제정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냐 여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날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시 회의에서는 이 국회 공무원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에서도 보면은 그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에 대한 국회 해석을 존중해서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공직자 행정강령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국회의원에게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한다는 건 해석할 수 없다고 의결했던 거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조결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대상에 국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 통보도 할 수 없었고 위반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송부도 못해서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 맞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회 결정 과정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 공무원 행동 시간 넣어주세요.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같은 규칙 중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선거 관련의 공무원 행동 강령의 규정이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헌법기관과 행동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었죠. 예, 그런 소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예. 자, 그다음 하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증거 자료가 부족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없어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종결했던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좀 올려보십시오. 자, 청탁금지법을 보십시오. 8조 1항에 보면은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에 관련해서 금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헬기 이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종결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같은 구조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우리는 헌법 13조 1항에 보면은 우리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저형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헌법은 어떤 행동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처벌이 있을까는 그 행위 시에 법에 명시돼 있을 때만 처벌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지난 10월 2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고소건에 대해서 피고발인을 전부 무혐의 처분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시간 3분에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그래 하세요. 예, 그럼 나중에 보충 질의 하실 겁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1분 3분에서 1분을 더 쓰겠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저게 신문의 사설인데요. 이렇게 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원인 제공 국회의원 놔두고 공무원들만 징계한다고 이렇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권익위에서 이 두 건을 종결 처리할 때 좀 당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규정이 빠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 처리하면서 이거 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 헬기 사건도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에 국회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소방공무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제1야당 국가의전설 8위에 제1야당이 피스된 사건입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처분을 하셔야죠. 그걸 형식 논리상으로 처벌하면 그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